네, 안녕하십니까. 발언 적성팀의 강사 김영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릴 해설 강의는요, 이 코레일 시험에 앞서서 모의고사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요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앞부분부터 이제 끝까지 해설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잘 따라오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거를 정리를 잘 해 두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어느 부분을 시작을 할 거냐면요. 이 파트가 처음에 이제 언어력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용수리 파트가 있고 뒤에 이제 상식 파트가 있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요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언어력이랑요.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 상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번에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강부터는 이제 푸는 문제 위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디부터 보냐면 이 언어력에 있는 이 언어력 단원에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볼 거냐면요. 일단 3번을 보게 되면 이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제시된 단어랑 반의 관계인 단어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이 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환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환산. 3번에 보면 환산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환산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단체나 어떤 모여있는 것들이 뿔뿔이 흩어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산이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랑 이제 뭘 찾으래? 반대되는 의미를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1번에 보면 축적하는 경우에는 축적은 이제 쌓인다는 의미가 될 거고 응축은 모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헤어진다, 이 반의 관계라는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응집, 그 다음에 이제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몇 번이 될 거냐면은요 축적과 응축과 응집, 축소, 뭐 작아진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응집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그죠? 응집도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요런 관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응축 같은 경우는 축소 역시나 응고나 축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됩니다. 3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거냐? 농우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농후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뚜렷하다. 뚜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명백하다 이런 의미겠죠. 이거랑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1번 희석이 있고 2번 농밀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희박이 있고요. 4번 박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희안이 돼 있는데 이거랑 이제 반의관계인 단어가 뭐가 될 거냐? 희박이 되겠죠. 희박하다, 거의 일어날 일이 없다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희석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희석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염산이나 뭐 이런 걸 소금물을 희석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농도를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14번 같은 경우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겁니다. 주제. 이 주제를 찾을 때는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의 글들이 주장이나 주제나 의무, 어떤 목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글의 구성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게 되냐면 크게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 두괄식이나 아니면 맨 끝부분, 미괄식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코레일 시험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짧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이상한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많은 유형들이 대부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이 중에 하나로 주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글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노자는 도덕경에서 성을 절하고 질을 버리면 밀리가 백배하리라고 하여 지식인이 학문인이 하는 것에 불필요함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학문의 어떤 불필요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딱한 것은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아는 것도 하나의 알미다. 후세 사람들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 노자의 사상을 알 수 있게 마련이니 이게 쭉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냐면 결국 지 이상의 것도 지를 통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놓고 또 한 번에 뭐가 나오냐? 주제가 나오게 되죠. 지 이상의 것도 지를 통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 지라는 게 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보기로 봤을 때 이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돼 있을 때 5번에 보시면 무지가 뭐야? 알지 못하는 건데 이것조차 아는 것도 뭐가 된다? 지식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글의 주제는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만 봐두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면 중간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을 봅시다. 18번. 18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문화는 가발과는 다르다라고 돼 있고 그것은 이미 기성된 가발처럼 돈만 있으면 사서 대뜸 머리 위에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체성의 문제는 그것을 상실하느냐 고수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소화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체성의 문제는 뭐냐? 문화의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첫 번째는 문화가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그러나 주체성의 문제, 문화의 주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냐 어떤 소화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기를 봤을 때 그죠? 보기를 봤을 때 지금 1번 문화 수용의 주체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한계 문제점 과정. 한계 문제점 과정이라는 부분은 첫 번째랑 마지막 문장을 읽어봤을 때는 뭐 알 수가 없고요. 상관이 없는 형태고 주체냐 태도는 어느 정도의 답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문화 수용의 태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태도? 아까 이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줄에 주체성의 문제는 그것을 상실하느냐 고수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화의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소화의 문제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받아들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으면 2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화 수용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태도가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야? 2번. 문화 수용의 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기 위해서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즉 이 몰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그러나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 뭐가 되면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그죠?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려운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운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몰입은 정신력을 모조리 요구하므로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몰두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평소보다 커진다. 자, 글의 의미를 봤을 때 몰입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어려운 과제를 했을 때는 어떤 평소에 집중하기 힘든 몰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필요한 감정, 잡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1번 안정을 되찾는다. 안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두 번째 몰입을 경험할 때 한계를 경험한다. 몰입을 한다는 것도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얘도 100% 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3번 봅시다.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있을 때 사람은 이래서 가치를 발견한다. 그 다음에 4번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강렬한 삶은 이건 이제 단조롭다는 의미는 아니고 몰입에 담기는 몰두의 단계로 확장되어 인간을 지배한다는 부분들은 지배한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사람은 일에서 뭘 발견한다라고 돼 있냐? 가치를 발견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몸과 마음을 어떻게 했을 때 여한 없이 쓴다라는 어떤 몰입에 대한 강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3번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머지는 주제 찾기, 나머지 부분들을 그 다음에 사실 찾기죠. 사실 찾기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고르는 것만 연습을 잘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자, 23번을 한번 볼게요. 23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면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를 겪으면서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누구나 그렇죠. 그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외모에 무관심했던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앞에 시작에 되는 부분들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어떤 예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한 조사에 의하면 남녀 학생 모두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외모나 차림새에 어떤 마음에 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이게 행동적인,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역시나 충분히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내용이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돼 있으니까 신체적인 변화에서 뭐를 가지게 된다? 외모에 해당하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난 또래 집단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옷차림의 변화도 아니고 역시나 또래 집단의 장점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자, 4번하고 5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춘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외모에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청바지, 신발은 집단과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중간 부분에 보면 역시나 뭐가 나와 있어? 청바지나 신발은 뭘 중요한다고? 집단과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수단이다. 일종의 보면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들은 뭐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다거나 청바지가 다 똑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외모에 관심도 가지게 되면서 역시나 거기에 또 뭐도 가지게 돼요. 자기 또래의 어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도 자기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자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간에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옷차림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뭐도 볼 수 있게 된다고 의사소통을 할 때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답은 몇 번에 대한 중심 내용은 몇 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중심 내용은 자 4번하고 5번 중에서 고르게 될 건데 4번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춘기의 특성, 그 다음에 청소년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역시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26번을 잠깐 보게 되면 다음은 지역본부에서 여객 영업처에 걸려온 전화문의이다. 업무 내용에 맞게 전화를 연결해주고자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갑작스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열차 운행이 필요하다. 즉 열차의 어떤 증설, 그죠? 열차 운행의 증설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로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몇 번이 되는 거냐? 위에 올라와 있죠.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어디랑 봐야 되냐? 운전기술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뒷부분으로 가셔서 코레일 상식 문제가 이제 10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좀 볼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레일 상식 10문항입니다. 자, 1번 코레일의 계열사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테크, 유통, 로지스, 네트워크, 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물류입니다. 물류.
계열사 중에서 여기서 추가를 하나 좀 시키자면 코레일 뭐가 있느냐?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정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5억 명 KTX 이용객이 5억 명을 돌파한 시기로 오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몇 번이 답이냐? 2015년 9월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코레일의 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 구성 정답은 몇 번이냐? 3번 사장 1명, 부사장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사장은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1번 뭐 압사사고, 철도청 발족 이런 게 되어 있는데 5번에 보시면 1979년 11월 이리역 폭발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979년이 아니라 77년입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사망자가 한 60여 명, 중경상도 한 1,300여 명 정도 발생을 했을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1977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전사 전략을 달성하는 어떤 인재? 1등 인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1등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자, 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기서 가는 뭐냐?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철도 통합 데이터베이스. DB죠. DB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구축을 하게 되고. 3번. 5번이죠. 5번. 철도 중심에 뭘 구축하냐? 철도 중심에 관광벨트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5대 전략 방향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절대 안전 체계, 2번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 체계, 3번 창조적 고객 가치 재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맞는 말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체계 구축이 아니라 최적의 운송체계를 구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요. 2번이 전략 방향으로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산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산개발 사업에서는요. 1, 2, 3, 4, 5번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몇 번이 되는 거냐. 4번에 보면 중국 철도부와 협력해서 연변부지를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뜬금없죠. 그죠? 실질적으로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10번에는 답은 몇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코레일 상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잘 몰랐었던 부분이나 미처 알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서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모두 맞출 수 있도록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력이랑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레일 상식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했었고요. 요거 이제 해설 강의 다음부터는요, 응용 수리 부분이랑 추리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